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환경과 유전입니다.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한 80%는 유전으로 보시고요. 20%는 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어서 더 심하게도 아니면 덜 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세안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보통 여드름 있는 분이 얼굴이 깨끗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세안을 열심히 여러 번 하시면 오히려 여드름을 심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 때문에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모공이 막히는 건데, 이건 세안을 열심히 해서 다시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또 세안을 너무 열심히 하면 피지가 피부 표면을 충분히 부드럽게 적시고 있는데, 이러한 피지마저 다 닦여 나가서 피부가 알칼리화되고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세안 열심히 하는 거는 여드름에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꼭 필요하게 하루에 한두 번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짧게 하시면. 여드름을 짤까 말까 고민하시죠. 좁쌀 여드름은 안 짜는 게 낫습니다. 이를 커지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노랗게 곪은 여드름은 원칙적으로는 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는 잘 짜야겠죠. 노란 게 이제 고름인데요. 배출이 안 되고 안에서 피지선을 터뜨리게 되면 아주 일을 크게 만듭니다. 여드름을 짜는 거는 필요한데 아주 가볍게 여드름을 짜고 그래도 안 나오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지 고름은 빨리 배출시켜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패치에는 몇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티트리 오일이나 또는 피지 분비를 줄이거나 피지 배출을 도와주는 살리실산, 그리고 염증 반응 약화시키는 히알루론산 등의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초기 여드름, 심하지 않은 여드름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미 염증이 이제 충분히 진행되거나 심한 경우는 패치는 안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여드름의 염증 물질은 빨리 배출시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패치로 덮어놓으면 염증 배출이 잘 안 되고, 또 덮어놓으면 이제 산소가 모공을 통해서 못 들어가죠. 여드름균은 산소가 없으면 아주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균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는 초기 병변에 주로 사용하시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 생각이 되시면 안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이긴 하지만 본인의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여드름입니다. 자는 시간 일정하고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덜 받는 활동을 하시고, 또 세안 짧게 하고 햇빛 덜 보고 좋은 음식 드시고, 이 모든 행동이 여드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부에 대해서 할 일은 특별히 없는데요. 하지 않으셔야 될 몇 가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럽을 하지 마시고요. 작은 여드름은 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음식은 당분이 많은 거,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것은 여드름에 아주 큰 해가 됩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가벼운 화장이나 선크림 바르시면 좋습니다. 모자 쓰시면 더 좋고요. 자외선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외선 관리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을 잘 짜면 사실 어디서 자든지 상관은 없겠죠. 근데 여드름을 잘 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일종의 외과술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집에서 짤 수 있는 거는 골마서 터진 상태나 터지기 직전에 환웅된 것을 아주 가볍게 살짝 눌러서 배출시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원에서 짤 때는 물론 환웅된 거는 철저하게 잘 짜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환웅의 근원이 되는 면포를 짜내는 과정입니다. 좁쌀 여드름이라고 그러죠. 이 좁쌀 여드름은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원통형에 차 있는 아주 단단한 플러그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과정인데요.
이게 누른다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셀프로 할 수 없는 작업이죠. 병원에서는 짜는 분이 두 손가락으로 피부를 쭉 늘려서 최대한 긴장을 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45도, 60도 정도 기구를 대고 살짝 지속적으로 누릅니다. 그러면은 플러그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안 나오면은 바늘이나 아니면 기구의 뾰족한 끝을 통해서 입구를 다시 만들어서 짜내기도 하죠. 이렇게 세세한 여드름을 잘 짜내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집에서는 큰 것만 급할 때 잠깐 짠다고 생각하시고 짜서 도움을 얻으셔야 되면 병원에서 깨끗이 소독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짜는 것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닙니다.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모공이 막히는 경향을 줄이려고 하는 관리입니다. 사실 말이 관리이지 의학적인 관리이고요. 의학적인 의료기구나 의료용품 또 약품을 써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부 관리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모공이 안 막히도록 피부를 바꿔주는 거죠.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면 모공이 덜 막히게 됩니다. 피지 배출이 잘 돼서 염증이 많이 줄겠죠. 가벼운 화학박핏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제나 어떤 물질을 초음파나 전기용 등을 통해서 침투시키게 됩니다. 진정을 위해서 아니면 클렌징을 위해서 일부 피부 관리 기술이 들어가지만 주 치료 내용은 의학적인 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이제 몇 가지 반응이 오죠. 가장 가벼운 경우는 붉어지거나 검어지거나 심하면은 파이기도 하죠. 붉어지거나 검어진 것은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벼운 필링이나 레이저를 몇 차례 하면 많이 해결이 되죠. 문제는 파인 흉터입니다. 파여서 영구적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을 때는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최선인데요. 모든 치료가 똑같습니다. 흉터도 생겼을 때 초기에 잘 받으시면 나중에 남는 흉터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행운인 경우는 안 남을 수도 있겠죠. 붉은색이 있으면서 파인 흉터는 치료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붉다라는 거는 흉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모든 치료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오래된 흉터, 붉은색도 사라지고 파여 있고 모공도 넓은 것처럼 보이는 흉터들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기에 맞는 초음파나 레이저 치료를 사용해서 수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규칙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흉터를 좋아지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본인의 의지, 또 하나는 여러 번 치료하기 때문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 그 두 가지를 잘 극복하시면 흉터는 많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색깔의 문제라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 검은색은 원상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파인 흉터는 원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드름 흉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밑으로 꺼지듯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분들은 이 꺼진 만큼 떨어져 나가서 생겼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피부 안에서 염증이 오래 가다가 아물면서 피부 길이가 이렇게 수직으로 짧아진 경우입니다. 밑으로 꺼진 거죠. 꺼진 데 밑에는 아주 강한 흉터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두 번의 여드름으로 흉터가 남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개월, 수년씩 앓다가 흉터가 남기 때문에 꺼진 흉터든지 정상 높이의 흉터든지 둘 다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는 레이저나 어떤 의학적인 기구로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가 다시 아물게 하는 과정에서 밑에 피부가 좋아지면서 흉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주변 조직이 좋아야 이제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좋아지는데 여드름 피부는 주변 조직도 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꺼진 데도 안 좋고 주변도 안 좋고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고 오래 걸리는 게 여드름 흉터입니다. 흉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원상으로는 돌릴 수가 없지만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상당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잘 이해하시고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잘 거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오래된 흉터 치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이 하루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이나 이제 세안이나 일상적인 일은 할 수 있는데 치료법에 따라 약간 붓기도 하고 얇은 각질 같은 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며칠은 민감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한 달 주기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이제 6회 정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심한 분들은 1년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치료가 2번, 3번 진행하면서 이 흉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천천히 좋아지냐면 레이저나 초음파나 흉터 조직에 대해서 치료를 가하면 여기 회복이 완전히 끝나는데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달에 치료한 게 6개월 걸쳐서 이제 회복이 되고 둘째 달 치료한 거는 또다시 6개월 걸쳐서 회복이 되고 매달 이제 치료하는 중에 앞에 치료 내용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임상적으로 좋아진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치료하고 치료를 중지하면 마지막 치료 후에 6개월 정도까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면 적어도 6개월을 하시고 6개월 기다려보고 1년 뒤에 다시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